아몬드 크롭 팟캐스트.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거칠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아내는 아몬드 클럽. 안녕하세요. 바담 유피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쾌변의 상징 푸룬입니다. 안녕하세요. 꿀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몬드 클럽 유튜브 채널 오픈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네. 이제 계속해서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 뭐 구독자가 팟캐스트는 늘어가고 있지만 유튜브는 아직 거의 뭐 안내가 되지 않아서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는 게 구독자 증가에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요. 약간 안 될 것 그 같기는 한데. 조성모 씨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독자 조성모 씨 아시죠? 같은 세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죠. 조성모가 될지 김범수가 될지. 그러니까. 네. 김범수 씨도 맞습니다. 초반에 이제 얼굴 공개를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독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는 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발제 제목이 회사가 엔잡러를 자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거 관심 있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그죠?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사실 저도 사실 엔잡러의 거의 표본으로 살고 있고 우리 혜민 PD도 뭐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완전히 회사를 그만두고 엔잡러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소정님은요? 저는 엔잡이라고 하기에는 뭐한 게 회사 일 외에는 그러니까 엔잡이라는 게 수익원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수익원이 그러니까 이거를 있어야 그러니까 엔잡러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제를 듣고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아마 엔잡러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거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다 다르실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얘기가 이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게 그것 네.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회사에서도 뭐 엔잡을 하는 게 회사 일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또 누구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결국은 각자가 생각하는 그 엔잡러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엔잡, 그러니까 잡이니까 그러니까 취미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을 엔잡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의 범주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는 뭐랄까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좋아. 그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저는 엔잡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조금씩 한다. 근데 돈은 그냥 월급으로만 받는다. 돈 안 내는 일을 엔기한다는 얘기죠? 지금? 정확하시네요. 뭘 그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해요? 정리를 돈안 되는 일을? 근데 우리 남편이 맨날 너는 왜 돈 안 되는 일을 그렇게 엔기하냐. 많이 듣던 얘기시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꿀소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호한 이 정의들을 다시 이렇게 켜켜하게 좀 잘라가지고 다시 한번 정말 엔잡러가 회사에서 도움이 되는 건지 되지 않는 건지 또는 내가 회사에서 엔잡러를 했을 때 내 본업의 직무 몰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제를 제가 좀 준비를 하면서 이게 건강 팟캐스트 아몬드 클럽이랑 뭐가 또 관계가 있을까 또 너무 연관 없는 주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일은 건강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사실 요소죠. 네, 삶이지 삶. 네, 그렇죠. 그리고 일에서 사실 자아를 억누르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고 사실 그 스트레스는 우리 만병의 질병의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는 건 건강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몬드 클럽이 다루는 게 몸과 마음의 균형 잡힌 삶이기 때문에 딱 그 맥락이고 저도 사실 엔잡러를 하기 전과 하기 이후의 삶이 되게 달라지는데 사실 몸은 엔잡러를 할 때가 더 힘들기는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엔잡러를 했었을 때가 저는 더 건강하게 살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엔잡러의 확산의 통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4년 기준으로 57만 명, 그러니까 3년 기준으로 거의 2배가 증가했대요. 그리고 더 대박인 게 10명 중에 8명이 회사에다가 내가 엔잡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지 않고
네, 80%가 일을 해봤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 통계에 잡힌 엔잡러의 정의가 네. 아까 꿀소리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익 활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수익 활동이 이어지는 사람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오늘 말하는 엔잡러는 네. 수익 활동이 나는 엔잡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잡러의 4분면에다가 엔잡러를 딱 구분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네. 제가 사실 이걸 논문으로 써가지고 한번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엔잡러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직무 몰입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몰입을 하기 위해서 엔잡러에게 제일 필요한 역량 그 지점이 뭐냐 이게 두 가지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단일한 조직에서 다른 직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예전에 방송사 다녔잖아요. 네네. 하나의 그 조직에서 우리는 PD도 하고 뭐 VIP 오면은 커피도 타고 홍보도 하고 뭐 홍보팀에서 영업도 역할도 하고. 하고 영업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에서 여러 가지 다른 직무를 하는 사람들. 사실 그건 엔잡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면 월급을 그런다고 더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조직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혜민 PD가 그건 거예요. 개인의 하나의 회사에서, 그 개인의 회사 1인 기업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자살 예방 이런 컨텐츠로 본인이 강의도 하고 유튜브 강의도 하고 어디 나가서 뭐 사회도 보고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조직에서 비슷한 일들을 계속 하는 사람들. 그것도 사실 엔잡러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YTN 다닐 때 저는 PD를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월급을 더 주지는 않죠. 알았죠. 네. 그건 엔잡러가 어떻게 아니죠. 보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 종목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따로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엔잡러가 맞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의 그 혜민 PD가 가진 잘하는 것으로 여러 곳에 파생되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장르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장르가 엔잡이랑 달라야 돼요. 장르가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 엔잡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내가 잘하는 그냥 만약에 내 AI 전문가야. 그러면 A 기업 가서도 강연할 수 있고 B 기업 가서도 강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엔잡러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제 엔잡러예요. 다중 조직의 다른 직무. 예를 들면은 내가 회사 뭐 팟빵을 다녔으니까 팟빵에서 PD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쿠팡 배달을 해. 그리고 내가 또 책도 그거 써서 엔잡이지. 작가야. 이건 완전 엔잡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회사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 안에서 내가 기획자도 했다가 나갔을 때는 플랫폼 노동자도 했다가 책도 썼다가 요거는 엔잡. 완전한 엔잡이고 또 네 번째는 다중조직. 그러니까 내가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팟빵이 PD예요. 근데 이제 나가서 비슷한 유사 직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의 플랫폼에서 팟캐스트를 또 가르치는 거야. 책을 냈는데 팟캐스트 책을 낸 거야. 그러니까 유사한 직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했던 크게 이제 4분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엔잡러라고 포함되지 보통 않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는 내가 어떤 회사에서 소속되어 있지만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이제 능력으로 또 다른 일들을 하는 걸 엔잡러라고 하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이 이제 거의 포함이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그룹만 200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 200명에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쭉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을 때 그 정체성에서 어떠한 지표가 높을수록 내가 본업의 그 몰입이 더 높은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럼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업의 정체성. 업의 정체성.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정체성의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뭐 어떤 직무면 하나, 둘, 셋, 넷, 뭐 5가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수.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정체성의 중심성. 그러니까는 내 자아랑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심의 정체성. 다음에 세 번째는 정체성의 통합성. 그러니까 이제 내 정체성이 내가 하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일을 할 때 이 일과 갈등 여부 그리고 조화 수준을 이제 보는 게 통합성인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긍정성이었어요. 그래서 각 직무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자긍심이나 내가 좋게 평가하는 거. 이 네 가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내 본업의 직무 몰입에 가장 유효한 지표였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긍정성이요. 긍정성. 네.
근데 직무와 관련된 거? 이제 내 직무 몰입이랑 통합성? 통합성. 우리 꿀소리님은요? 지금 이게 뭐가 되게 많아가지고 네. 지금 다 접수가 안 됐어요. 너무 어렵게 내가 설명했구나. 대충 말하면 돼요. 지금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서 정말? 나도 다 알아들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또 우리 성격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꼽았는데 긍정성이랑 통합성.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엔잡러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PD를 하면서 책을 냈잖아요. 그리고 작가로서 활동했고 또 PD지만 아나운서로서 다녔고 그러니까 이 업무 간에 절대 통합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근데 나는 같은 영역에 있기 때문일까? 통합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업무 자체가 말과 글로 하는 일들이었잖아요. 만약에 제가 요가 강사를 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럼 좀 힘들었을 수도 있지. 그러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이게 사실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본업에 뭘 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저처럼 이해 못하는. 그럼요. 아니 근데 이해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네. 제가 설명을 다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는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엔잡러를 하잖아요. 네네. 엔잡인데 나의 어떤 직무의 정체성 수 그러면 정체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직무 몰입이 많아질까? 그건 두 개가 근데 그거는 그 뭐지? 상관관계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코릴레이션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닌 것 아닐 것 같아요. 같고. 수 자체는. 그러면 긍정성은요? 내 직무의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내 본업의 직무에 몰입되는 거에 있어서 정비례할까? 이거는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제 경험상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예전에 이제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웃기지만 일을 좀 하는 거를 버티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하는 직업이 이제 있었는데 이 직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도 좋았고 다 괜찮았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라는 사람이랑 완전히 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게 좀 싫었거든요. 되게 좀 어떨 땐 수치스럽고 어떨 때는 화가 나고 되게 싫었는데 본업을 하는 게요. 본업에서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뭘 했냐면은 화장품 업계에서 일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과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박사학위까지 받고 화장품 일을 하다 보니까 화장품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를. 상업적인 논리인데 과학적인 논리처럼 설명해야 그거 해야지. 정확히 그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 되게 광고할 때 다들 뭐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흐름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객사 만나면 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에서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상식으로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분한테 막 틀리셨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고객님과 무슨 사회성에 뭐 박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최대한 이제 맞춰드리고 어떻게든 이걸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일을 하는 내내 내가 나 자신한테 정면적으로 대치하잖아요. 나의 생각이랑. 그때 마음 되게 힘들었을 진짜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어떻게 목구멍에 포도청인데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때 깨닫는다고 애들이 막 나중에 어릴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회사 다녀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이 개 같은 거를 그렇게 몇십 년을 맞아요. 버텼구나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던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집에 가면은 밤에 PPT로 이제 뭐 화장품의 과학, 피부 과학 이런 거 이제 만들어 가지고 주말에 강연 가서 이제 여러분 뭐 화장품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는 믿지 말라고. 그런 걸 하면서 좀 버텼죠. 그게 긍정성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통합하려고 한 어떤 면에서의 큰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과학이 큰 위로가 됐던가요? 본업의 저는-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있어서?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잖아요. 제가 막 잔다르크처럼 화장품 업계를 바꾸겠습니다. 이게 아니니까 네. 그냥 나 자신한테 그거였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이게 죄책감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과학 강연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약간은 뭐랄까 해소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소정님 진짜 지금 얘기해준 꿀소리님이 얘기해주신 게 제가 그 한번 연구했던 주제의 정확한 사례예요. 우와. 그러니까는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분 통합성을 좋은데? 이루는 게 가장 큰 관건 첫 번째. 아 그게 통합성이에요? 네, 그게 통합성. 어떻게 보면은 본업을 잘 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소재를 스스로 터득을 하고 스터디를 해서 여기 일에 어쨌든 부여를 계속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통합성을 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건 조금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통합성보다 저는 긍정성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그 내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하면서 이 화장품이 진짜 과학적인 걸 논리적으로 내가 증명했다. 그런 건 통합성이 맞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마음의 힘듦을 내가 내 정체성인 과학 활동을 하면서 위로받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얻었던 힘을 가지고 내 본업을 했고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그래.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 그 푸르님이 얘기하신 포인트는 제가 방금 얘기한 거고 통합성적인 측면에서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제가 근데 피부 화장품을 정확히 전공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또 이제 이거 일을 하고 과학 강연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피부랑 화장품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또 어떤 것들은 내가 뭐랄까 내가 좀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네. 내가 틀렸던 게 있었네. 내가 몰랐던 게 있었네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통합성이 좀 커버가 되고 맞아. 다른 면에서는 긍정성이 커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직무 정체성에 대한 통합성. 그러니까 내가 엔잡을 할 때 내가 한 회사에 몸담으면서 다른 일과의 통합성. 두 번째가 내가 이 일에 대한 긍정성이 내가 본업의 몰입을 더 많이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일단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되게 궁금해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도 한 18년, 19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사는 엔잡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박수 쳐주지 않는 여전히 그런 분위기잖아요. 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너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회사를 다니냐. 아니 그러면은 회사를 뭐 때문에 다니는 그러게요. 근데 그런 애들이 가장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하더라고. 그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엔잡러들을 되게 뭐라 그러냐면은 회사는 너의 수단이냐. 그 수단이죠. 생계의 수단이기도 회사가 하고. 목적인 사람이 대표님 말고 계실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저도 그래서 엔잡러를 하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배워왔던 어떤 경험과 스킬을 다시 본업에 썼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사실은 회사 다니면서 다른 경험을 사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 경험은 전혀 배울 수 없는 건데 맞아요. 세상은 정확히. 이 회사에서의 그 뭐라 해야 되지? 회사 안에서의 성실함만 사실 여전히 보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니고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짜 주변에 보면 엔잡러 하다가 찍혀갖고 퇴사한 사람이 꽤 많은 거. 그건 아주 많죠. 그거 나 아니에요? 많더라. 나도 뭐 저기 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정말 많이 이제 바뀌어가 있고 특히나 AI 시대에 정말 좋은 툴이 많이 생겼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많이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빠르게 습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론적으로는 다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언론사에서 이제 뭐 아나운서로 만약에 있으면서 내가 물건을 팔아. 뭐 인스타그램에서 그래. 뭐 그 스마트 스토어까지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근데 자기가 자기 얼굴을 걸고 나는 아나운서인데 내가 이런 화장품을 쓰니까 좋다더라라는 식은 나는 그거는 회사 이미지에도 되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엔잡러는 회사에서 당연히 싫은 게 맞다. 그러니까 엔잡러를 하려면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엔잡노 할 때도 저한테의 원칙은 첫째, 내가 이 회사에서 내 정체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 그리고 내가 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 그럼요. 일. 그건 그건 기본. 윤리의 문제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헷갈려 하면서 엔잡러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꼰대 취급하는 사람은 돼서는 안 되겠다. 맞아요. 그건 확실히 그러려면 그만두고 해야지. 아니면 네. 내가 여기 방송 진행하는 사람인데 무슨 19금 방송을 인터넷에서 해. 그건 문제지. 그럼 네. 품위 유지를 못한 그런 거는 거기도 좀 하거든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지금 이제 19금 방송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저는 뭐 뭐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처럼 아. 자유직업인을 해야죠. 그때는. 근데 저도 지금 딱 얘기해 주신 포인트가 저한테도 되게 중요했던 게 그 뭐 과학 강연 가가지고 뭐 만약에 제가 거기 가서 화장품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면은 그럴 수 이건 없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선까지 이제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저도 제일 이제 고민이고 좀 염려가 됐던 게 내가 과학 이거 활동을 하는 게 회사에 누가 되면은 안 안 되잖아요. 되죠. 그건 절대 안 되는 그럼요. 일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마치 이제 화장품 업계를 폭로하는 것 같은 책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딱 정확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게 엔잡을 한다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어디인가 그렇죠. 그거를 그거를 이제 늘 고민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가 그게 이제 근간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큰 생각해요.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 통합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아예 내 그게 직무와 별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통합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 일을 연결시켜가는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장기 군속이나 뭔가 되게 그 회사에서만의 그 충성심을 굉장히 미덕으로 많은 회사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전히 대기업은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그 회사의 규율에도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 겸업 금지 금지 조항이 조항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또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정말 내 배움을 위한 경험들은 회사 다니면서도 충분히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돈이 되는 어떤 그 범위는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무튼 그렇게 좀 나의 어떤 그 경력을 쌓기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한 행위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정말 회사에서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인사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자살 예방이나 공익적인 차원의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회사에 그 스폰서까지 가지고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겸업도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에요. 회사마다 항목이 있고 그럼 그건 해석의 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사위에 올라갔을 때 저도 노무사 통해서 알아봤더니 또 이게 또 그 헌법소원인가? 거기까지 갔더라고요. 인권위까지 간 데가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헌법에 보면 또 행복추구권이 있어요. 어. 그거에서 거기까지 가는구나. 거기까지 갔더라고요. 와, 근데 어머나.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있어? 네, 어머, 행복추구권이라는 너무 게 신기하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자기계발선에서 내가 하는 일을 회사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예요. 나의 자유. 근데 거기- 자유니까 타에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그건 당연하죠. 근데 제 일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공익적인 일이었는데도 안 된다. 그리고 웃긴 게 회사도 기준이 다 달라요. 어느 누군 된다. 맞아요. 어느 누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그리고 기준이 맞아야 돼. 그 기준. 아까 말한 회사의 구조, 회사에서 바꿔야 하는 시선 중에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회사의 당연히 재산이죠. 재산이지만 너트와 볼트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해서 다른 회사 나가도 이건 큰 차원의 인재 개발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쟤 저렇게 해서 지껏 쌓아가지고 지 혼자 홀랑 나가면 우리한테 뭐가 남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또 사실 지금 근무는 9시, 6시에 어떤 근무의 패턴이 딱 있잖아요. 그런 어떤 패러다임에서 좀 바뀐 바뀌고 있죠. 근무의 또. 어떤 형태들이 많이 좀 다양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점차 네. 바뀌어 나가고 있죠. 네. 그렇게. 꿀소리님도 되게 많은 직장인들 전형적인 직장인들의 근무 형태는 조금 아니잖아요. 다른가요? 저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게 지금 제가 일단 저희 회사가 한국 회사가 아니고
저는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에 지사가 없어요. 그냥 한국에 저라는 사람 한 명만 딸랑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담당하는 지역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이제 전체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집에서 이제 그 노트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리모트 워크를 하고 뭐 그냥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업무 시간이라는 게 딱 9 to 6도 아니잖아요. 아닌 그게 거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저는 미팅을 할 때 만약에 이제 그쪽 서로 나라 시간을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본인 시간이 새벽 4시, 3시예요. 그때 미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글로벌 회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의 어떤 자유로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꼭 글로벌 회사가 아니더라도 맞아요. 그냥 뭐 저는 이 생각하거든요. 어떤 한 회사에 9시부터 6시까지가 아니라 9시부터 1시까지 바짝 일을 해. 그러면 통합이 어느 정도 되는 선에서의 또 다른 일을 1시부터 6시까지 만약에 해. 근데 이 두 개가 잘 연결이 되는 어떤 일들이라면 그렇게 일을 하는 것도 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게 되게 맞아요. 쉽지는 쉽지 않고 않아요. 그런 어떤 게 쉽지는 않아요. 아무튼 쉽지는 그러니까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이상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근로 조건에서 일하고 싶지만 저도요. 내가 관리자가 되고 맞아요. 내가 그게 사장이 문제예요. 되면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회사 조직의 문화가 바뀐다기보다는 일에 대한 개념과 노동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저희 신랑이 얼마 전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회사는 내 노동의 시간을 산 거지 내 인생을 산 건 아니잖아. 또 막 눈물 우리 신랑이 요즘 힘들구나. 되게 그러니까 슬픈 말이다. 네, 그 근데 말은. 사실은 회사가 맞아요. 노동의 시간을 산 건데 인생을 산 것처럼 굴어요. 그러니까 엔잡너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컨트롤하려고 그러지.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빠졌는데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아까 왜 그랬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맞아요, 되고. 그러니까 맞아요. 기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9 to 1을 하든 뭐 9 to 12를 하든 사실은 이 사람의 생산성이랑 퍼포먼스에 대한 굉장히 이제 정확하고 명확한 어떤 그 측정 기준이 있다면 맞아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요. 근데 뭐 이제 사실 이게 답이 없었으니까 이때 여전히 이 이슈로 계속 근데 지금 뭐 과도기라고 왈가왈가- 생각해요. 근데 네.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하신 맞아요. 것처럼 AI 툴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네. 궁둥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하루에 막 3-4시간씩 엑셀 정리하고 이게 더는 의미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경험이랑 아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더 큰 패러다임이 바뀌면 네. 이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과도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일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이 내 일들을 잘 통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정말 긍정적으로 대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어떤 마음가짐들은 우리 건강에도 연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긍정성에 관해서도 과학적으로 사실 연결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 뭐 연구 결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연구 결과가 많은지는 제가 알아봐야 되고, 네. 근데 일단 엔잡을 하는 게 이제 뭐 어떤 우리한테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뭐 가장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장 익숙한 건 도파민. 도파민이 이제 도파민이 뭔가 되게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인 거고 도파민 자체는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나는 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이거든요. 나를 믿는 믿음 같은 거죠. 근데 이 자기 효능감은 내가 이제 어떤 작고 작은 그 성공의 경험들, 성취의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그때마다 내가 이 도파민 호르몬이 이제 그 보상으로 이렇게 주어지면서 키워지는 건데 엔잡을 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그 각각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긍정적인 보상이 내 뇌 차원에서 일어났을 때 이제 그게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도파민 그 활동을 통해서. 완전.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전두엽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제가 그 인터넷에 보면은 전두엽이 뭐 망가진 사람의 특징 이런 거
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다들 댓글에다가 나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전두엽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울증에 특히 걸린 사람들은 전두엽의 활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전두엽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전두엽이 망가져 있고 활성이 낮아져 있다는 거는 뭔가 일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뭐 추진을 해나가는 힘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전두엽에 달려 있는데 긍정적인 어떤 경험이 쌓이는 게 우리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연구 중에 그런 연구도 있어요. 그 멀티태스킹이나 이런 다중 일을 하는 게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연구가 그래요? 있기도 왜냐면 하거든요. 순간순간 판단을 내려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그렇구나.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런 게 있고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뭐 돈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저는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일을 하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어떤 그거였잖아요. 제가 아마도 작년쯤부터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일을 완전히 끊었었거든요. 이 지금 회사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일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 강연이고 뭐고 이런 걸 싹 다 끊고 그냥 회사에만 일을 했는데 그게 전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조금 자기 효능감 같은 게 낮아지고 좀 상태가 안 좋아진 영향도 조금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뭘 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누구 책이에요? 그 알렉스 코브인데 한국에는 엘릭스 코브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 엘릭스 코브라고 검색을 하셔야 되고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근데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제목도 되게 좋은데 이 책의 영어 원제가 더 의미가 있거든요. 뭐냐면 the upward spiral이라고 해서 이제 위로 가는 상승 나선이란 얘기예요. 뭐냐면 우울증에 이제 처한 사람은 하강 나선을 그리면서 점점 침잠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방향을 뒤집어서 이제 위로 올라가니 upward spiral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골자거든요. 근데 저는 현재 이제 우울증이나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 중에 분명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푸르님 남편분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내 일 때문에 회사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도 있었고 저도 그랬고. 근데 회사나 이런 우리가 지금 하나의 직업만을 가져야 된다면 하나의 일만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내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내가 있음직하지 않은 곳에 있어가지고 내가 힘든 상황에서 점점 하강나선으로 빠져들어갖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회사에는 어차피 근데 우리가 그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라는 게 말도 못하게 크잖아요. 그거는 끊기 도파민이지 그거. 그거 하나 그건 생존이잖아요. 네. 그건 생존. 그래서 그걸 끊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그러면 내가 돈이 되든 안 되든 엔잡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잘한 성취로 도파민이 이렇게 증가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 하강 나선을 그리던 게 다시 이제 상승 나선을 그릴 수 있게 바꿔주는 게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쫓지 마시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엔잡로 하는데 돈을 쫓으면 그거는 망해요. 그러니까 어느 선택하셔야 하는 시점이 분명히 오고 또 하나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엔잡러가 무슨 최고고 최상이고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모델이라는 그건 건 안 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그 PD 하나는 자기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친구가 있어요. 회사 일에. 회사의 영업이면 영업, 프로그램 제작이면 제작. 그리고 걔는 그게 너무 즐거운 애예요. 그러니까 회사 일과 본인의 그 모든 욕구가 일치하는 그런 회사에서 성공하죠. 그래서 제가 퇴사를 결심했던 이유도 나 같은 애가 관리자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나는 내 욕망에 더 충실한 사람이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선택해야 할 때 나는 조직을 선택하지 않겠다. 근데 제 친구는 가끔 그러죠. 조직을 선택하는 거지. 언니 나는 나가도 언니처럼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저를 부러워하죠. 근데 그 친구는 대신 조직에서 성공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각자가 진짜 중요한 얘기. 맞아요. 각자가 딱 처하고 각자가 더 잘하는 어떤 분야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서 만족하신다면 저는 어느 분을 생각했냐면 저 되게 존경하는 어른이
분이 강철원 사육사님이에요. 그쵸. 그분 절대 엔잡이랑 가장 거리가 먼 분이잖아요. 그렇지. 그분은 이제 맞아. 평생 하나의 직업에 30수년을 종사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처럼 이 일이 나의 천직이고 이 일에서 지금 내가 그 어떤 뭐랄까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 하나의 직업에 이렇게 몰두하는 거 그것도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몰두하는 시기도 있고 또 나가서 또 다른 경험을 쌓고 싶은 시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잘 적절하게 균형 있게 잡아가는 게 직장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하겠다. 네, 우리 건강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발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다음 주까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이렇게 한 명씩 좀 돌아가면서 꼭 저희가 하는 발제라는 단어를 써야 그러니까 되나? 그냥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너무 공부하는 사람 본인이 같아. 요즘 그래요? 공부한다고 너무 나 아. 오늘 굉장히 침잠한 거 알아요? 아, 그래요? 처음에 발제라는 단어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발제가 조금 저기 있구나. 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의 토픽? 오늘의 수다거리 네. 뭐 이런 거 좋은 거 많잖아요. 네, 오늘의- 그러면 각자의 워딩으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발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